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데 스펙을 정했다. 스펙을 정할 때 공정도 같이 정합니다. 내가 어떤 공정을 쓸지. 여기서는 이제 옛날 매그나칩, 지금은 키파운드리지만 매그나칩 0.35 마이크로미터 공정을 쓸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PDK를 이제 쓰겠죠. 자, 여기서 문제. 만약에 내가 매그나 0.35 마이크로미터 PDK를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얘를 가지고 설계한 데이터를 TSMC에 보내면 그대로 만들어 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기아차에 가서 벤츠 차를 저한테 팔아주세요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매그나칩에 0.35도 있고 TSMC에 0.35도 있는데 공정별의 회사가 다르다고 해서 공정에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공정은 비슷합니다. 특성은. 하지만 회사가 다르면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PDK를 꼭 쓰셔야 되고 만약에 다른 회사의 PDK로 만든 회로를 레이아웃을 그대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일단 공정을 정하면 PDK를 받으려면 공정사 파운드리에다가 연락을 해서 계약을 먼저 해야 돼요. NDA라고 비밀유지 계약서를 먼저 작성을 해서 다 계약하고 돈도 보내고 뭐 이런 과정을 다 한 다음에 PDK를 받을 수 있습니다. PDK를 받으면 그때부터 설계를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PDK 안에는 피셀 라이브러리, 모델 라이브러리, 롤덱, 다큐먼트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얘는 스키매틱 그리고 레이아웃 그릴 때 쓰는 애, 얘는 시뮬레이션 할 때 쓰는 애, 얘는 GIC, LVS, PEX 할 때 쓰는 애입니다. 다 필요해요.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스키매틱부터 그리잖아요. 뒤에 이제 저희가 할 거는 간단한 인버터, 그게 아니네요. PDK를 받으면 PDK 설치부터 해야죠. PDK 설치. 거의 대부분 지금 여기 매그나칩인데 매그나칩, TSMC, DBHTech, TSMC랑 비슷하게 PDK를 만드는 회사들에서는 PDK 설치가 엄청 간단해요. 좀 전에 보셨던 omo.tar.gzip 이런 파일 있죠? 이런 파일로 줍니다. 압축 해제만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툴에서 쓸 수 있게 세팅만 해주면 돼요. 인스톨 과정이 없습니다. 근데 삼성 아니면 타워재즈 여러 가지 회사가 있거든요. 글로벌 파운드리 이런 회사, 인텔 이런 약간 유럽이나 미국 쪽 PDK 제공하는 파운드리에서는 간단하게 압축 파일 해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인스톨 과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좀 복잡하게. 회사마다 다르니까. 저희가 쓸 건 되게 간단합니다. 압축 해제만 하면 돼요. 일단 PDK 세팅이 끝났으면 그때부터 이제 라이브러리 하나, 내가 진짜로 만들 라이브러리, 회로를 만들거나 레이아웃을 만들 라이브러리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스키매틱 만들고 그 다음에 프리심, 레이아웃, 베리피케이션, PX, 포심 이 과정으로 진행을 할 건데 아까 다 설명드렸던 얘기죠. 이런 스키매틱 만들고 레이아웃도 만들고 한다고 쓰는 툴은 다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여기서는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인버터 하나 만드는 과정으로 플로우를 한번 쫙 해보실 거예요. 일단 어떻게 하셔야 되냐? 다 끝났나요? 끝났구나. 끝났으면 PDF 파일 다시 여셔야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여셨던 거 지우고 다시 복사해 오는 거라서 다시 여셔야 될 수도 있고요. 실습 때 쓸 거는 요 압축 파일입니다. 이거는
과정에 있긴 한데 앞에 뒤에 있어요. 뒤에 이 파일 제공하는 거고요. 이 파일 앞쪽 이렇게 푸시면 폴더 하나 생길 거고요. 그런 다음에 폴더 이동하시고 source opus.cshrc 그 다음에 버추소 end 꼭 붙이세요. 이렇게 실행하시면 라이센스 세팅도 잘 돼 있고 해서 툴이 잘 실행될 겁니다. 지금 저희가 설치했던 게 IC618, 뭐 스펙터가 181이었나? 뭐 아슈라도 QRC 이거랑 조금 달라요. 저희가 실습 때 실제로 쓰는 툴의 버전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오전에 말씀드렸던 PDK 체크리스트에 있는 버전보단 높아요. 크게 문제 없는 거고요. 한번 버전 확인해 보시고 싶으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대문자 -w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단 풀 커스텀 폴더로 이동해 보시면 버추소 이렇게 시작하는 폴더가 하나 있죠. 얘가 피셀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얘가 모델 라이브러리. 룰덱 이겁니다. 여기 안에 파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룰덱에 캘리버용 룰도 들어있고 아슈라용 룰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소스, 오퍼스 해서 툴을 툴을 실행하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뜰 건데 이 창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 내용은 앞에 있어요. 이 창을 CIW 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커맨드 인터프리터 윈도우. 이 창이 메인 창이에요. 이 창 안에서 뭐 라이브러리 매니저를 띄운다든가 뭐 다른 작업들을 한다든가 세팅을 한다든가 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일단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 아웃풋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메시지들이 떠요. 그리고 여기다 뭐 텍스트 내가 뭐 타이핑을 하거나 할 때 쓰는 거, 그리고 프롬프트 라인이라고 해서 뭔가 작업을 할 때 여기서 설명을 좀 해줘요. 내가 만약에 모스를 하나 스키매틱에서 갖다 놨는데 얘를 카피를 하겠다. 그럼 얘를 선택하고 뭔가 작업을 할 때 여기에 어떻게 해 라고 내용이 떠요. 좀 알려주는 팁 같은 게 뜨고요. 마우스 왼쪽을 누르면 어떻게 되고 휠을 누르면 어떻게 되고 오른쪽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도 뜹니다. 이 창은 꼭 잘 보이게 해두세요. 지금은 이제 모니터가 하나니까 좀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창을 안 보이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창을 잘 보이게 항상 해두셔야 돼요. 왜냐면 이 아웃풋 에어리어에 만약에 스키매틱을 그리고 뭔가 작업을 했는데 에러가 떴다. 만약에 창에 에러라고 뜨고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 뜹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려면 이 창을 잘 보이게 해두셔야 돼요. 웬만하면 좀 창, 그 스키매틱 창이나 레이아웃 창을 너무 크게 해놓지 마시고 이 창이 항상 눈에 띄울 수 있게 크기는 조절하세요. 그리고 이 창이 보면은 설명드릴 게 한 2가지 정도 되는데 오전에 PDF 파일 하나 보여드렸죠. 단축키. 그게 여기 옵션에 얘 왜 이래?
디스플레이가 너무 느린데? 잠깐만요. CIW 옵션 메뉴에 보시면 바인드 키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단축키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열어서 보시면 될 거고요. 이거 왜 이래? 여기 보시면 바인드 키라고 있거든요. 실행해 보시면 단축키가 쫙 정리되어 있는 창이 떠요. 스키매틱을 보고 싶으시면 스키매틱 선택하시면 되고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좀 확인하시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커맨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는 약간 유추를 하셔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키매틱 열고 일일이 하나씩 다 눌러보는 경우도 해보시면 좋아요. 이게 뭔지. 물론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맘대로. 근데 권장해 드리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있는 거 그대로 쓰세요. 그리고 다음 거는 이게 유저 프레퍼런스라는 건데, 여기서 뭐 설명드릴 건 두 가지입니다. 커맨드 컨트롤에 보면 인픽스가 있고요. 그 옆에 옵션 디스플레이 커맨드 뭐 스타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세팅 한번 해보시고 싶으시면 해보세요. 이건 마음대로 바꾸셔도 됩니다. 일단 인픽스 지금 꺼져 있거든요. 체크를 하면, 제가 만약에 얘를 옮길게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점선이고,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선택을 하면 실선으로 바뀌거든요. 선택한 다음에 움직이는 건데 단축키가 M이거든요. 저는 아무런 선택을 안 했어요. 근데 얘가 끌려다녀요. 이게 인픽스인데 첫 번째 포인트를 찍을 필요가 없어요. 인픽스가 꺼져 있다. 단축키 M을 누르고 선택을 해줘야 돼요. 여기 보이시면, 여기 보이나요? 프롬프트 라인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직접 나중에 창 키셔서 보세요. 인픽스가 꺼져 있으면 첫 번째 포인트를 찍을 필요가 없고요. 인픽스가 꺼져 있으면 필요가 없고, 켜져 있으면 누를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포인트가 어딘지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꺼져 있으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클릭을 했다, 그럼 이렇게 끌려다니고요. 켜져 있을 때는 마우스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끌려다닙니다. 저는 지금 마우스 클릭 안 했는데 알아서 끌려다녀요. 편하신 대로 세팅하셔서 쓰세요. 이거는 그냥 옵션이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내가 만약에 카피를 하겠다.
그럼 기본적으로 꺼져 있을 때는 아무런 옵션 창이 안 뜹니다. 근데 얘를 띄우면, 얘를 옵션을 켜놓으면 이런 옵션 창이 하나 떠요. 로테이트를 할 거냐, 그러니까 세로축 대칭으로 무브를 할 거냐, 가로축 대칭으로 무브를 할 거냐, 만약에 카피를 한다고 하면 몇 개를 카피를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옵션 창이 뜨거든요. 근데 이 옵션 창이 뜨는 게 편하면 키시면 되고, 뜨는 게 불편하면 끄시면 돼요. 이제 꺼 있는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카피를 하는데 한 10개씩 하고 싶다. 그럼 옵션 창이 없잖아요. 그땐 F3 키를 누르면 뜹니다. 편하신 대로 세팅해서 쓰세요. 이거는 그냥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건 마음대로 세팅하셔도 돼요. 뭐 라이센스는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일단 툴 다 띄우셨으면 PDK 세팅해야죠. 그게 이겁니다. 툴즈의 라이브러리 패스 에디터라는 거를 누르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뜰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피셀 라이브러리를 여기다 그냥 추가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추가됐죠? 그런 다음에 해야 될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락이 걸려있는 파일에다가 내용을 쓰게 되어 있는 거라서 락을 푸셔야 돼요. 락을 푸는 게 왼쪽이고요. 그 다음에 저장, 이렇게 하면 세팅이 끝난 겁니다. PDK, 이 공정의 PDK 설치는 이게 끝이에요. 툴즈의 라이브러리 매니저를 열어보시면 원래 이렇게 없던 거에 피셀 라이브러리가 추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면, 저는 다른 방법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처음부터 라이브러리 매니저를 키시고 에디터에 라이브러리 패스 에디터를 선택하면 똑같이 창은 똑같은 거 떠요. 우클릭, 애드 라이브러리, 선택, OK, 에디트에 락 풀고 저장. 그럼 왼쪽에 맨 위에 추가됐죠.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 패스 에디터는 반드시 끄셔야 됩니다. 추가 다 했으면. 얘가 계속 물고 있어요. 관련된 파일을.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창 끄셔야 돼요. 피셀 라이브러리 안에 NCH 종류도 여러 가지 있죠. 다이오드, PCH, 뭐 레지스터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네, BJT, 그 다음에 여기 맨 위에 캡,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소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PDK 세팅, 이 공정은. 그럼 다 됐죠. PDK 설치까지.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작업할 라이브러리를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만드시냐? 라이브러리 매니저를 제일 많이 써요. 여기서 라이브러리도 만들고, 스키매틱도 만들고, 레이아웃도 만들고, 이런 걸 만드는 거고, 만들면 알아서 그에 연동된 창이 하나 알아서 뜨게 되어 있는 과정이니까, 라이브러리 매니저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그냥 타이핑 하셔도 돼요. 빈 공간에다가. 라이브러리 쪽 위에 있는 빈 공간에다가. 여튼 이 과정으로 말씀을 드리면, 파일의 류에 라이브러리 선택하시고, 라이브러리 네임 써주시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테스트라고 만들 거니까 이렇게 써주시고, 그럼 OK를 하면 이런 우측 상단에 있는 창이 하나 알아서 떠요. 그러면 세 번째 거로 하셔야 되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제가 테스트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잖아요. 얘에다가 피셀 라이브러리를 물리는 거예요. 이 과정을 안 하시면 나중에 레이아웃 할 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만드실 때 내가 쓸 공정의
픽셀 라이브러리를 내가 만드는 라이브러리에 물려주셔야 돼요. 어태치 하셔야 돼요. 꼭. 아니면 두 번째 방법도 하셔도 되는데 내용이 좀 달라요. 어쨌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꼭 하셔서 픽셀 라이브러리를 물려줘야 된다는 거. 어태치 하실 때 꼭 픽셀 라이브러리 선택하고 오케이 하셔야 되고요. 그럼 라이브러리 만들어진 겁니다. 보여드리면, 그래서 그냥 여기다 전 칠게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럼 창 뜨죠? 오케이 하고 세 번째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거 오케이, 끝이에요. 잘 됐는지 확인을 해 보시겠다 그러면 내가 만든 라이브러리 선택하고 우클릭 한 다음에 프로퍼티를 보시면 되고, 거기에 테크립 네임이 픽셀 라이브러리 네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잘 된 거예요. 라이브러리는 다 만들었고 이제 스키매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스키매틱을 만들려면 셀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하이어라키 개념으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맨 위에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그 아래 셀이 있고요. 그 아래 스키매틱, 레이아웃, 심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뭐 라이브러리도 여러 개 만들고 셀도 여러 개 만들 수 있겠죠. 셀을 여기 라이브러리 하나에다가 뭐 100개, 200개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라이브러리 만들고 셀 만들고 스키매틱 만드는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차례차례 만들게 되어 있어요. 셀을 만들 건데 이렇게 선택하셔서 해도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테스트라는 라이브러리를 반드시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만드셔야 돼요. 테스트 아래에 셀을 만드는 거잖아요. 테스트라는 라이브러리 아래에.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엔터 선택을 하면 이런 창이 하나 뜰 거고요. 스키매틱을 만들 거니까 타입에 스키매틱으로 선택하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초기 세팅이면 스키매틱이 자동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처음엔 스키매틱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거. 라이브러리, 셀 네임은 대소문자 다 구분합니다. 좀 전에 제가 테스트라는 라이브러리 만들었죠. 같은 테스트지만 제가 대문자로 만들겠다. 둘 다 만들어집니다. 다른 거예요. 대문자, 소문자 다 구분합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셀 만드실 때 바는 쓰지 마세요. 웬만하면 바. 만들어지긴 다 만들어져요. 문제 없어요. 근데 나중에 PEX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PEX하고 포심 할 때 문제가 생겨요. 가끔이 아니라 거의 생겨요. 캘리버로 하면. 그래서 바는 쓰지 마세요. 만약에 써야 된다, 언더바 쓰세요. 뭐 라이브러리 네임, 셀 네임, 나중에 포트 네임 이런 것들도 다 바는 쓰지 말고 언더바를 쓰세요. 만약에 써야 된다 하면. 꼭 주의하세요. 안 그러면 이거 다 만들고 다시 끝까지 갔다가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 때부터, 처음 할 때부터 바는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언더바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키매틱 만들면 알아서 이렇게 스키매틱 창이 뜹니다. 보면 테스트 라이브러리에 테스트 셀에 스키매틱이라고 써 있어요, 창에. 기본적으로 완전히 그냥 검은 바탕, 아무것도 없는 검은 바탕으로 창이 뜰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픽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NCH, PCH 이런 것들 다 불러다가 회로 만드는 겁니다. 보여드리면 이게 다예요. 이렇게 창이 뜬다는 거. 금방 끝나죠? 말은 많이 했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회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버터, PCH, NCH 하나씩 갖다 놓는 거죠. 그리고 얘가 VDD, 얘가 그라운드, 게이트는 게이트끼리 연결, 드레인 드레인끼리 연결, 이렇게. 소스는 이렇게. 일단 픽셀 라이브러리에서 애들을 불러오는 걸 저희는 인스턴스라고 얘기합니다. 단축키는 i이고요.
스키매틱 창에서 크레이트의 인스턴스를 선택하셔도 되고, 단축키 I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아이콘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 누르셔도 되고,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대신 단축키에 익숙해지십시오. 단축키. 다 써놨으니까. 그러면 이런 add instance라는 창이 하나 뜰 거고, 뭐 라이브러리 네임 직접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풀다운 메뉴에서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브라우즈 누르셔서 이렇게 선택하셔도 돼요. 어떤 걸로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nch mpdk h의 35sm 안에 있는 nch 심볼을 불러오는 겁니다. 스키매틱은 심볼이에요. 심볼. 스키매틱에서는 심볼을 씁니다. 심볼을 불러오는 거예요. 파라미터는 수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기본값으로 할 거예요. 얘를 선택하고 스키매틱 창에 이렇게 가보면 노란색으로 얘가 이렇게 끌려 다닐 거예요. 그럼 클릭하면 이렇게 딱 놔지는 거고요. 그럼 그 상태로 계속 대기 중이에요, 얘는. 그럼 작업을 끝내야겠죠? ESC 누르시면 됩니다. 작업을 끝내는 단축키는 다 ESC예요. 거의 대부분 다. 그럼 NCH 갖다 놨으니까 이제 PCH도 하나 갖다 놔야 되잖아요. PCH 똑같은 과정을 하는데 여기 PCH 심볼 파라미터 수정 안 하셔도 돼요. 갖다 놓으시면 보여드리면 단축키 I 눌러서 이게 끌려다니죠. 노란색으로. 내가 클릭하면 놔지는 거고 이 상태에 계속 대기잖아요. ESC 누르셔야 돼요. NCH 여기서 그냥 얘만 바꿔도 됩니다. 그럼 NCH 이게 다예요. 얘 파라미터를 보려면 선택을 하고 Q를 누르시면 돼요. 프로퍼티 아까 떴던 파라미터 수정할 수 있는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 보실 수 있는 창이고요. 아니면 좌측 하단에 프로퍼티 에디터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여기서 바꾸실 수도 있어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프로퍼티 창을 띄워서 하시든 아니면 여기서 하시든. 근데 여기서는 안 바꿀 거니까 그냥 기본값으로 두시면 되고요. 제가 핀 삽입까지 그냥 여기 와이어 그리는 것까지 다 설명하고 시간 드릴 거니까 그때 하세요. PCH, NCH 하나씩 갖다 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핀, VDD, 그라운드, GND, Vin, Vout, 인아웃 있어야 되잖아요. 파워, 그라운드, 인아웃 4개는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줄 거고 뭐 GND가 아니라 VSS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크레이트 핀을 선택하시든 아니면 단축키 P를 하시든 아니면 여기 아이콘에 핀을 선택하시든 어떤 걸 하시든 똑같이 이렇게 창이 뜰 겁니다. 여기에 네임은 하나 뭐 이렇게 하고 하이드 하고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띄우면 하나 이렇게 4개를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차례대로. 그리고 디렉션도 뭐 여긴 인풋에 쓸 거는 인풋, 아웃풋에 쓸 거는 아웃풋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모두 인아웃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리고 포트 네임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브러리 네임처럼 셀 네임처럼 대문자 대소문자 구분하는데 핀 네임은 웬만하면 다 대문자로 하세요. 그리고 바 쓰지 마시고 쓰시려면 언더바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는 인풋에 쓰는 것들은 다 이렇게 해서 인풋으로 갖다 놓은 거고 Vout만 아웃풋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냥 다 인, 아웃 쓰셔도 상관없어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냥 방법을 다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다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이제 배치 끝난 겁니다. 플레이스 얘를 만약에 돌리시려면 단축키 R 돌리시려면 R 옮기시려면 선택하고 M 단축키 M 작업 끝내시려면 ESC 꼭 누르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플레이스가 끝났으면 이제 라우팅,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크레이트 와이어의 네로우를 선택하시던가 아니면 W 단축키 아니면 여기 와이어 아이콘 선택하시면 뭔가 창이 뜨는 게 아니라 이 마우스가 와이어를 그릴 수 있는 상태로 대기 중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연결할 때 클릭, 클릭, 클릭 끌고 다녀요. 클릭하면 쭉 알아서 얘가 마우스가 와이어를 그리면서 내가 움직이는 대로 와이어가 그려져요. 끝날 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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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하면 되는데 편하게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거, 바디. 예전에는 제가 여기를 이렇게 그려놨더니 안 그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렇게 좀 해놨어요. 눈에 보이기 쉬우라고. 바디. 말씀드렸죠? 엠모스의 바디는 그라운드. 기본적으로는. 피모스의 바디는 파워. 그래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렇게 원래 한다 그러면 이렇게 돼야겠죠. 그런데 얘 소스도 파워로 가고 바디도 파워로 가니까 그냥 소스랑 붙여서 파워로 가게 만든 거예요. 편하신 대로 그리세요. 바디 꼭 주의하시고 다 만들었다, 다 그렸다 그러면 체크 앤 세이브 꼭 하십시오. 체크 앤 세이브는 이 회로에 문제가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하고 세이브까지 하는 기능이에요. 그냥 디스켓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세이브고요. 단축키는 X인데 체크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세이브만 하는 거예요. 체크 앤 세이브를 하시는 걸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만약에 체크 앤 세이브를 했을 때 아무런 메시지가 안 뜬다. 그럼 잘 된 거예요. CIW 창에 가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근데 에러가 있다거나 워닝이 있으면 창이 하나 뜰 거고 구체적인 내용은 CIW 창에 써집니다. 그래서 CIW 창을 좀 잘 보이게 두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간단한 팁인데 이거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이제 이 상황에서 핀을 갖다 놓을게요. 이 상황에서 R 누르면 이렇게 돌고요. 로테이트. W 누르면 그릴 수 있게 해서 제가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죠. 이렇게 끌고 다니는 상황에서 S를 누르면 가까운 데 붙습니다. 하지만 이쁘게 그려주진 않아요. 이쁘게 그리는 건 수작업으로 본인이 직접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얘랑 그냥 바로 직선으로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럼 S 누르면 편하겠죠. 그리고 저처럼 잘못하면 이렇게 딴 데 가서 붙습니다. 잘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노란색 다이아몬드 표시되어 있는 데 있죠. 이 상황에서 S를 누르면 걔한테 가서 붙는다는 얘기예요. 이 상황에서 아웃이 지금 노란색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S를 누르면 얘한테 가서 붙어요. 이쁘게 그리는 건 본인의 몫이고 S는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체크 앤 세이브 했을 때 아무런 메시지가 없죠. 그럼 CIW 창에 가보면 에러 없다. 잘 저장됐다. 이렇게 메시지가 떠 있을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다 그려보세요.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네. 되게 잘하시네요. 혹시 대부분 툴을 써보셨나요? 왜 이렇게 잘하지? 일단 스키매틱 다 그리셨으면 이게 끝이고요.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세팅을 할 건데 그 과정이 뭐냐 뒤에 있죠. 이거 원래는 사실 여기다가 VDC, V펄스 이런 거 그냥 갖다 붙여서 시뮬레이션을 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심볼을 먼저 만들고 그 심볼에다가 이렇게
심볼을 불러와서 하는 과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프리심이라는 걸 하고 포스트심이라는 걸 하잖아요. 프리심을 할 때는 심볼에다가 스키매틱을 넣고, 여기 테스트라는 거에 다시 쓸게요. 여기 테스트라는 심볼에 스키매틱을 넣어서 프리심을 하고요. 포스트심을 할 땐 여기 테스트라는 심볼에다가 나중에 캘리버 PS하고 뭐 아슈라로 QRC를 하면 캘리버라는 뷰랑 AV 언더바 익스트랙트라는 뷰가 이런 걸 생성이 되는데, 걔를 넣어서 포스트심을 해요. 그래서 이 심볼이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심볼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프리심 할 때 꼭 심볼을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그냥 아까 보셨던 스키매틱에다가 뭐 VDC, V펄스, 인버터니까 그냥 이런 거 필요한 것들, 인풋에 넣을 것들, 그런 거 세팅 연결해 놓고 시뮬레이션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어차피 나중에 포심을 할 때 심볼이 필요하니까 심볼을 만드는 작업을 그냥 여기서 해버리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과정은 사실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는 심볼을 만드는데 이게 뭐냐, 인버터를 심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만든 인버터 스키매틱을 심볼이라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도 심볼이, 아까 보셨던 NCH, PCH도 다 심볼로 불러왔잖아요. 이 인버터 자체를 심볼로 불러온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회로를 진짜로 그리시게 되면 스키매틱이 엄청 커질 텐데 얘를 무조건 다 붙일 수는 없잖아요. 다 심볼로 갖다 붙일 거 아니에요. 뭐 5TR OP앰프를 만들었는데 5TR이 아니라 2스테이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얘가 한 바이어스까지 해서 소자를 한 30개 썼다. 그럼 걔를 스키매틱을 계속 갖다 붙이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심볼로 불러와서 블럭별로 갖다 붙이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심볼이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과정은 여기 다 정리되어 있고요.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뜰 거고, 핀의 위치는 상하, 좌우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내 마음대로. 기본적으로 다 탑에 돼 있을 건데 나는 왼쪽에다가는 여기 세 개처럼 이렇게 할 거고 오른쪽에다가는 V9만 하겠다. 아니면 나는 왼쪽에 V-in만 두고 오른쪽엔 V-out 두고 탑에는 V-dd 두고 바텀에는 그라운드를 줄 거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원하시는 대로 만드세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심볼을 만들면 네모로 만들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핀이 아까 세 개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네모로 만들어져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인버터도 네모고, 기본으로 세팅을 하셔서 그냥 쓰신다고 하면 앰프도 네모고, 뭐 나중에 ADC 뭐 PLL 한다고 했을 때 뭐 레치 이런 거 다 네모잖아요. 심볼로 구분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볼을 바꾸면 되죠. 이 녹색을 지우고 이렇게 그리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대신 빨간색은 지우지 마세요. 빨간색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가면 점선 선택하면 실선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게 빨간색입니다. 이게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을 지우시는 건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지웠어도 다시 그리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지웠다고 하면 핀의 위치도 마음대로 세팅해 보시고 심볼 모양도 변경해 보세요. 인버터처럼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안 바꿀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든 심볼을 가지고 이제 스키매틱 시뮬레이션을 위한 프리심을 진행을 할 건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 지금은 테스트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테스트라는 셀을 만들고 이 안에 스키매틱을 만들었죠. 테스트 언더바 심이라는 셀을 하나 더 만들 겁니다. 그 과정이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심볼을 만들었는데 얘를 여기서 부를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셀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셀을 하나 더 만드시고 내가 좀 전에 만들었던 심볼을 불러오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테스트 언더바 심 셀이에요.
이름을 똑같이 하셔도 상관없는데 뭐 다르게 하셔도 돼요. 내가 알아볼 수만 있게 하면 되니까. 셀 하나 만드시고 거기서 심볼을 불러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불러왔으면 이렇게 불러와 있겠죠. 인버터. 그런 다음에 VDC, VDD에 연결할 거. 그라운드, 인풋의 줄, V인의 줄, V펄스, 그 다음에 여기 아웃풋에 연결할 그냥 캡 갖다 놓은 거고, 어떻게 갖고 와야 되냐면 NCH, PCH 인스턴스로 불러온 것처럼 똑같이 불러오면 되는데 어디 있는 거냐면 아날로그 립이라는 라이브러리에 있습니다. VDC, V펄스, 캡 전부 다 여기 있어요. 하나씩 불러오시면 돼요. 이 창에서 세팅을 먼저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갖다 놓은 다음에 Q 프로퍼티 창 여셔서 값 세팅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VDD, 이 공정은 VDD가 3.3V입니다. 그래서 3.3V 들어가는 거고요. 그라운드는 0V. 단위는 쓰시면 안 돼요. 단위, 뭐 볼트, 전류 암페어 이런 거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얘가 변수로 인식을 해요. 그냥 보여드리면 5 누르고 탭 누르면 단위는 알아서 써줍니다. 한 칸 떠서. 근데 만약에 제가 5 이렇게 하면 5V의 V예요. V가 변수로 돼요. 단위는 쓰시면 안 돼요. 대신 5mm 이런 거는 쓰셔도 돼요. SI 접두사, 접두어, 뭐 10의 몇 승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써놨는데 테라, 기가, 메가, 키로, 미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펜토 이런 거는 쓰셔도 돼요. 이건 쓰셔야 되니까. 대신 단위, 볼테이지, 뭐 암페어, 오hm 이런 거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옹스트롬이라는 것도 많이 쓰긴 하는데 여기선 잘 안 써요. 근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10의 마이너스 10승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프로퍼티 창에서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삽입할 때부터 바꾸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V는 V펄스로 줄 거고 여기 값 보시면 0에서 3.3V로 올라가는 거 주기는 40 나노 딜레이 라이즈 폴 이거는 여기 잘못 썼네요. 폴이 아니라 펄스 위스인데 이거 잘 쓰셔야 돼요. 얘는 완전히 진짜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런 펄스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값 안 주셔도 되는데 주시면 진짜 직선처럼 올라가는 걸로 세팅이 되는 거고 이 주기랑 펄스 위스는 잘 주셔야 됩니다. 난 나노로 안 주고 그냥 세크로 줄 거야. 상관없어요. 시뮬레이션 할 때 그냥 세크로 보면 되죠. 그리고 V 아웃 캡 1 펜토입니다. 1 펜토. 기본적으로는 1 피코인데 이거 쓰시면 안 돼요. 만약에 나중에 시뮬레이션에서 아웃풋을 봤을 때 펄스가 아니라 삼각파처럼 나올 겁니다. 캡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만약에 나는 이 캡을 쓰기 싫어. 얘도 로드에 달리는 캡이니까 회로의 값에 영향이 있겠죠. 어떻게 해서 얼마 되진 않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여기 뒤에 해놨는데 뒤에 있을 거예요. 요걸 쓰시면 돼요. 요거 노커넥 베이직 라이브러리에 있는 노컨이라는 걸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캡 안 달고 편하신 대로 하세요. 어떤 걸로 하시든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꼭 하셔야 되는 거 이거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GND 이거 안 넣으시면 그라운드 연결이 안 된 거예요. 마이너스 쪽 단자가 마이너스 쪽 단자에 그라운드 꼭 넣어서 연결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밑에 그라운드
뭐 하나만 넣고 쫙 연결하셔도 되고 또 일일이 다 넣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연결만 되면 돼요. 마이너스 쪽이 다 그라운드로 연결되게. 그리고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네이밍을 주는 작업을 하는 건데 꼭 네이밍을 안 주셔도 되고 얘가 V인이면 이렇게 연결하셔도 돼요. 이렇게 연결해도 되고 그라운드 이렇게 연결해도 되고 VDD 이렇게 연결해도 되는데 네이밍 하는 거 알려드리려고 이걸 넣은 거고요. 일단 와이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겠다. 클릭 쭉 이동 더블 클릭하면 더블 클릭할 때서 끝납니다. 일단 이렇게 그리시고 와이어 네이밍 뭐 메뉴에서 고르시든 아이콘에서 선택하시든 아니면 단축키를 누르시든 편하신 대로 하시고 포트 했던 것처럼 네이밍 할 거를 쫙 적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가까이 가서 클릭하면 돼요. 클릭, 클릭, 클릭. 그런 다음에 얘랑 복사해서 얘 붙이고, 복사해서 붙이고, 복사해서 붙이고. 이렇게 해두면 연결은 안 돼 있지만 얘랑 얘가 연결된 거로 인식을 합니다. 이게 스키매틱에서 많이 쓰는 네이밍 방식이에요. 이거 간단한 회로니까 이렇게 해놓은 건데 복잡한 회로 같은 경우에 와이어를 다 그리면 알아보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이밍을 엄청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저는 이미 해놓은 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단축키 9 누르면 프로브 기능이 있거든요. 찍어보면 같은 넷은 같은 색으로 표시해 줍니다. 보이시죠? 프로브 끄시고 싶으시면 여기서 리무브 올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에디트에 어디 갔지? 크레이트의 프로브에 리무브 올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이밍 기능을 많이 씁니다. 이거 더블 클릭 해보면 창이 하나 뜰 거고 이제 하이어라키니까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위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내가 좀 전에 그렸던 스키매틱이 있는 거고 단축키 2 누르면 다시 올라갑니다. 아니면 여기 누르고 Shift 2 누르면 똑같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리심이잖아요. 프리심. 이 안에 스키매틱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다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캡을 썼는데 난 캡을 쓰기 싫어.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이직의 노커넥이라는 걸로 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시면 여기까지 끝난 건데 여기까지 스키매틱 그리는 것까지 시뮬레이션 하기 전에 세팅까지 일단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자, 테스트 언더바 심 스키매틱까지 다 그리셨죠? 여기서 책자에 잘못된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재에 잘못된 거. V 펄스 값 여기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 폴 타임이랑 펄스 위스 잘못되어 있으니까 앞에 보시고 폴 타임은 1펜토 아니면 아예 안 넣으셔도 되고 펄스 위스는 20나노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뮬레이션이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식으로, 그러니까 직선으로 이렇게 펄스처럼 보려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세팅을 하셔야 된다는 거. 교재가 좀 잘못됐어요. 네. 그리고 체크 앤 세이브의 기능은 체크 검토를 하고 세이브를 해주는 기능이잖아요. 얘가 잘 그려졌는지는 확인 안 합니다. 얘는 이제 간단한 인버터니까 단자가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기능인데, 만약에 여기가 연결이 안 됐다 그러면 워닝이 뜰 거고 어디가 연결 안 됐는지 뜨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연결해주면 되죠. 그런데 이런 회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바디는 그라운드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엠모스는? 그럼 바디는 그라운드로 가야 되죠. 얘도 그라운드로 가야 되고 얘도 그라운드로 가야 돼요. 그런데 자주 하시는 실수, 바디끼리 연결하고 끝. 얘 체크 앤 세이브 하면 에러 날까요? 안 날까요? 에러 안 납니다. 바디에 관련된 거. 체크 앤 세이브는 연결이 단자가 됐느냐 안 됐느냐만 봐요. 얘 바디 그라운드로 연결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확인을 안 해요.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만 보는 거지, 제대로 됐는지는 설계하시는 분이 확인해야 돼요. 이 경우에 같은 경우에 시뮬레이션 하면 결과가 이상하게 나올 겁니다. 바디가 붕 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무런 전압도 없이. 그래서 체크 앤 세이브가 좋긴 한데 실제로 잘 그려졌는지는 본인이 확인해야 된다는 거 꼭 생각하시고요. 진짜 저런 실수 되게 많이 해요. 바디끼리 연결해 놓고 그라운드나 파워에다 연결 안 하는 경우. 자, 지금까지는 시뮬레이션을 위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야겠죠. 스펙터로 진행을 할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IC61은 매니지먼트 툴이고 얘로 스키매틱 그리고 레이아웃도 그리지만, 얘를 설치해 놓고 세팅을 잘 해 놓으면 얘도 스펙터가 붙고 아슈라도 붙고 QRC도 붙는다고 얘기했었죠. 그게 뒤에 나옵니다. 자, 테스트 언더바 심 스키매틱 창에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라운치 ADL을 선택하시면 스펙터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창이 하나 뜨고요. 여기서 세팅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DC가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초기 세팅을 이렇게 해놓은 거고 원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창을 키시면 저희가 세팅해 놓은 게 이게 디폴트로 해놓은 거라서 창이 뜰 거고요. DC는 이제 DC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파워가 들어가면 얼마의 전압이 걸리고, 모스 같은 경우에 VGS가 얼마고 GM이 얼마고 VTH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시뮬레이션이고요. 이제 펄스로 했으니까 이거 있구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모델 라이브러리를 세팅을 해야 됩니다. 이 공정은 초기에 세팅을 안 해줘요. 그래서 모델 라이브러리를 다 일일이 세팅해줘야 됩니다. 설계자가 시뮬레이션 할 때마다. 어떤 공정은 ADL 향을 키면 여기에 알아서 세팅을 해주는 공정도 있어요. PDK에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안 하셔도 되지만, 이런 지금 쓰시는 실습할 때 쓰는 PDK에는 세팅이 안 돼 있어서 일일이 ADL을 실행할 때마다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셋업에 모델 라이브러리 선택하시면 창이 하나 뜰 거고, 파일은 이 모델 스펙터 폴더 안에 있는 코너 이 파일을 쓰시면 되고요. 스펙터용 모델 라이브러리에 확장되는 SCS고요. HSpice의 모델 라이브러리에 확장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게 파일명만 봐도 이건 스펙터용이구나, HSpice용이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고, 섹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뒷부분에 있죠. 이거는 코너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이제 TTT로 세팅을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NMOS, PMOS, 패시브 소자 다 티피컬로 하겠다. 아니면 FFF, 뭐 FSF, SF,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워스트냐, 베스트냐, 티피컬이냐 그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다 TTT 또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NN, 노멀 이라고 되어 있고 다 섹션이 있습니다. 코너 다 돼 있어요. N 또는 TT, SS, FF 세 개만 하는 게 아니라 SF도 해야 되고 FS 해야 돼요. 원래는 전부 다 사실은 시뮬레이션 전부 다 해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티피컬만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간단한 인버터니까 그냥 TTT로 할 건데 나중에 실제로 뭐 앰프를 만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다 해보시는 게 좋아요. 코너는 일단 뒤에처럼 세팅하시면 되고요. 다 설명되어 있죠.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DC 세팅되어 있고 시뮬레이션 할 거 선택해야 되잖아요. DC 이미 되어 있지만 이제 트랜지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간에 의해서 파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볼 때 이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인풋에 40나노 주기 줬잖아요. 그래서 그냥 100나노로 한 2주기 이상 정도 볼 거고, 만약에 나는 나 오래 볼래 그럼 1mm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대신 시뮬레이션이 오래 돌 거고 나중에 아웃풋 파형을 찍었을 때 만약에 100나노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얘는 막 이렇게 엄청 촘촘하게 나오겠죠. 확대 해야 되는 보이는 거죠. 편하신 대로 세팅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시뮬레이션에 넷리스트엔 런을 하시거나 그냥 아이콘 선택하시면 알아서 시뮬레이션이 돌 겁니다. 시뮬레이션이 안 돈다. 가장 첫 번째 이유, 스키매틱 저장 안 하셔서 그런 겁니다. 스키매틱 창 위에 보시면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테스트 라이브러리에 테스트 셀에 스키매틱이라고 써 있고 여기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저장을 안 하면 별표가 붙습니다.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은 저장해 놓은 상태라서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뭔가 작업을 했어요. 저장을 안 했죠. 여기 별표가 붙습니다. 별표가 붙어 있으면 시뮬레이션 할 수가 없어요. 꼭 체크 앤 세이브를 해야 저 별표가 사라집니다. 없어지죠.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진행을 하셔야 돼요. 시뮬레이션이 안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아니면 세팅이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로그 창을 꼭 보시거나 CIW 창 내용을 꼭 보셔야 돼요. 시뮬레이션 이거 금방 끝나요. 다 돌면 DC 결과를 보셔야 되잖아요. 여기에 전압이 얼마나 걸리는지, 전류는 얼마나 흐르는지, 그때는 리절트의 애노테이트의 DC 노드 볼테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전압이 뜰 거고,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하시면 이렇게 전류가 얼마인지 보여줄 겁니다. 만약에 이 안에 테스트 셀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모스의 VGS가 얼마인지, VTH가 얼마인지, 뭐 GM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애노테이트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디폴트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안 바꾸면 스키매틱에서 소자값을 알 수가 없어요.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만약에 보이면 좋은데 안 보였다. 그냥 지금 위스랭스로 보이죠. 파라미터로 보이죠? 그럼 다시 세팅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ID, VGS, VDS, GM, TH 다 나오죠.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디폴트로 안 바꾸고 다른 걸 열었다. 안 보입니다. 위스랭스. 꼭
여기서 디폴트로 바꿔주셔야 보여요. 안 바꾸면 안 보입니다. 절대. DC는 봤으니까 이제 트렌 쪽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리절트에 다이렉트 플롯 메인 폼 클릭하시면 창이 두 개가 떠요. 비바 XL이라는 거랑 메인 플롯 폼 창 끄시면 안 돼요. 절대. 이 메인 폼창 끄시면 안 돼요. 이게 떠 있는 상태에서 전압은 여기 써 있죠. 스키매틱에 넷을 선택해라. 내가 원하는 넷을 선택하면 됩니다. V-in, V-out 차례대로 선택하고 OK를 누르시든가 아니면 ESC를 누르셔야 돼요. 이 창을 끄고 아무리 넷을 선택해도 파형은 절대 안 떠요. 이 창 끄시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파형 보기 전까지는. 전압은 넷이고요. 전류는 단자인데 여긴 세팅을 안 했기 때문에 전류는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일단 넷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V-in, V-out 차례대로 하나씩 뜰 거고요. 확대하시려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드래그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핏은 F고요. 보여드리면 이게 두 개가 뜬다고 했죠. 절대 이거 창 끄시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스키매틱 창에서 하나씩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하나씩 뜨죠. 이 상태에서 다 봤으니까 그냥 ESC 누르셔도 돼요. 확대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드래그. 내가 원하는 부분 확대. 휠을 누르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확대가 아닙니다. 뭐 Shift를 누르건 컨트롤을 누르건 이렇게 하면 이게 확대가 되긴 하는데 확대는 잘 안 되고요. F는 핏.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거 트레이스. V 누르면 버티컬 트레이스가 떠요. 그럼 얘가 지나가는 상태의 타임, 그 시간의 파형의 전압 이렇게 보여줍니다. 가로축 H, 호라이즌 같은 전압의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단축키 M, 마커 해당 위치에 타임이랑 전압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보실 때 많이 쓰시는 거니까 필요하신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를 편하게 쓰시면 좋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두 개 겹쳐 있잖아요. 얘를 누른다. 분리가 됩니다. 따로따로. 그럼 보기 편하겠죠. 스플릿. 다시 합치고 싶다. 옆에 거 누르면 다시 합쳐집니다. 편하게 쓰시면 돼요. 이게 시뮬레이션 끝이에요. 잘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파형 확인하시고 뭐 단축키 마커 그다음에 스플릿 이런 것도 다 확인해 보시고 문제되는 거 있거나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